경제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대중문화 얘기를 한번 전해드려 볼까 해요. 대중문화 딱 여기까지만 전하는 건 아니고요. 그 안에 숨어있는 경제, 산업적 의미까지 고찰합니다. 오늘 알아봅시다 첫 시간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알아봅시다 첫 시간이에요. 우리 신장 개업하는 날인데 어떤 주제 가져오셨습니까? 주제 얘기하기 전에 네. 제가 밖에서 PD님한테도 여쭤봤는데 네. 제가 앞방송 종종 나가거든요. 그쵸. 근데 거기는 뭐 공장장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도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저를 소장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든지 다 알려준다 해서 먼디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그렇군요. 종종 계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저도 그 중에 하나서 골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뭐라고 부르실지 기대되는데 오늘 주제가 뭐예요? 오늘은 사실 내일의 기억이라는 영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서예지 씨가 주연한.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전에 미나리가 너무 핫해갖고 그냥 잠깐 진짜 단상을 얘기하자면 네.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영화 평론하시는 분이나 저같이 이제 문화 평론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기대가 높아지니까 나중에는 99.9% 받을 것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데스크에서도 신문 기자님들도 되는 기사만 다 쓴 거예요. 미나리 수상 안 했으면 굉장히 여러 사람이 곤란할 뻔했네요. 아주 곤란할 뻔했거든요. 그래서 윤여정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너무 말씀입니다. 반갑다는 생각과 함께 네. 다행이다. 이거 진짜 한 주가 살았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축하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내일의 기억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게 지금 화제작인데 네. 화제작이 방향이 여러 가지로 화제작입니다. 그렇죠. 일단 주연 배우 서예지 씨 그게 여러 가장 가지 크죠. 논란이 있었고 영화가 되게 재밌습니까? 이게 보셨습니까? 아니, 저는 안 봤어요. 네. 저도 사실 당황스러운 게 시간을 못 내갖고 지금 오늘 보려고. 그래서 오늘은 영화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할 수는 없고 네. 이 영화의 어떤 흥행의 좀 이면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서유민 감독의 장편 데뷔작입니다. 이분이 감독 장편 상업 영화 장편은 지금 처음이지만 외출이라는 예전에 영화 있었는데 그래서 조 감독 또 하셨었고 그 뒤로 자전차왕 원복동이라든지 다양한 영화에서 각본가로서 네. 또 많이 활약을 하셨는데 이번에 사실 상업 영화의 장편으로서는 데뷔작인데 좀 예상치 못한 종류의 화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그래요. 그런데 서예지 씨 논란은 그렇다 치고 이게 보통 주연 배우가 여러 가지 스캔들에 휩싸이면 흥행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기자들과의 간담회 그 자리에도 예전과 다르게 불참하는 일이 생겼는데 박스오피스 첫날 당당하게 1등을 했더라고요. 지금 계속 1위고요. 지금 어제자로는 지금 3위까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1위와 3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평일에도 15,000 이상의 관객을 동원을 하고 있고 주말에는 더 많겠죠. 그래서 지금 누적으로 한 20만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 수익도 약 20억 이상을 지금 거의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나리라는 영화가 오스카 때문에 역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신작들이 계속 쏟아져 있는 상황인데 악재라는 점을 생각하면은 대단한 선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놀라고 계시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과연 이게 본질이 뭘까라는 어떤 의구심 같은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저도 궁금했어요. 저도 그래서 오히려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어떤 저력 때문에 이 모든 악재를 극복할 만큼 흥행이 되느냐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영화가 좋다라는 평가가 일단 많아요. 이 영화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게 스릴러기 때문에 스포일러를 말할 수는 없겠고 이제 기억을 잃습니다. 이 주인공 수진이라는 서예지 씨가 분한 배역인데요. 기억을 잃고 나서 이제 다시 정상생활로 돌아오면서 뭔가 주변이 이제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남편도 자기가 아는 사람과 뭔가 달라 보이고 미래가 보인다든지 이런 다양한 혼란 속에서 네. 그 혼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 가운데서 벌어지는 스릴러 형식의 작품이 되겠는데 이게 물론 평점 자체만을 보면 어떤 사이트들에서는 평점이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이제 평점 테러가 별점 테러군요. 평점 테러가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내용도 사실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고 배우에 대한 서예지 씨에 대한 비판 같은 거 아니면 이제 우리 보지 말자 이런 영화는 이런 식의 운동 같은 것도 있곤 한데 또 반대로 보면은 이 영화에 대한 평가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뷰들이 나온 것만 봐도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기본적으로
대본이나 전체적인 스토리가 굉장히 탄탄하다. 그리고 이게 한국에서 그다지 많지 않은 이런 심리 스릴러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뭐 갈증 같은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화 자체에 대한 평가만을 보면은 뭐 흥행해서 결코 뭐 이상하지는 않은 그런 영화라는 평이죠. 그러면 악재를 다 제압할 만큼 영화가 괜찮았다는 평가들도 있는데 이게 노이즈 마케팅이나 아니면 무료 쿠폰 뿌려서 그렇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글쎄, 근데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생각을 하기에는 과연 이 영화를 서예지 씨라는 그 개인의 사실은 요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뭐 갑질 논란 같은 거 좀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 외에 이제 뭐 요새 영어 공부도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는데 윤여정 씨 같은 경우 뭐 스너비시라는 단어를 그렇죠. 또 공부하게 만들었다면 요즘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는 네. 새로운 또 말을 공부하게 만들었는데 과연 이런 거를 통해서 굳이 영화의 흥행을 노렸을까? 저는 좀 의문스럽긴 해요. 그러네요. 저 같아도 그렇게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면은 무료 쿠폰 때문에 1등했다. 요거는 좀 근거가 취약한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근거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 예, 오히려 이 그 영화 자체에 대한 평가 같은 것을 봤을 때는 오히려 영화의 자체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입소문이라는 측면도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저는 그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말을 굳이 적용을 시키자면 네. 분명히 호기심을 자아내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저 나름대로의 추리인데 가령 서예지 씨가 뭐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네. 만약에 서예지 씨가 평소의 이미지 자체가 뭔가 굉장히 뭐 순수하고 친근하고 이런 캐릭터로서 성공을 한 캐릭터였다. 그랬으면 네. 이게 직접적으로 타격이 있었을 거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자체도 좀 스릴러 형식의 영화고 그리고 서예지 씨가 기존에 연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좀 이 캐릭터가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영화 자체에 대한 이미지 타격은 많이 없었지 않나. 참 재밌는 해석이네요. 네. 청순가련의 캐릭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작이 사이코지만 괜찮아였기 그렇죠. 때문에 네. 괜찮았다는 평가. 시간 가는 게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오세요. 알겠습니다.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